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요? 목요일에 정말 괜찮은 분들 다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저희 3프로도 함께 출동하는 세미나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벌써 시작을 했네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은 모양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7포인트 뭐, 정도. 마이너스야? 2,446포인트에 좀 출발을 했고요. 참. 지금 독특하다. 뭐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강세입니까? 강보합 정도 강보합. 출발이- 예.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주가가 좀 다들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도 0.8% 하락을 하고 있고요. LG엔솔도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1, 2, 3등 기업들 좀 주가가 좀 안 좋아지면서 오늘 좀 하락 출발한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은 오늘 그 S-오일이 2.6% 정도 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 호텔신라가 이번에 그 오늘 좀 읽어보니까 증권사들 평가가 좋더라고요.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텔 그 객실 단가가 좀 올라가서 호텔 사업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호텔이요? 예. 그러니까 면세점은 아직 힘든데 음흠. 호텔 쪽은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그 면세점이 주 아니에요? 준데 이제 뭐 면세점은 기대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바벨이죠, 뭐 바벨. 어차피 좋아질 텐데 이제 언제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호텔이 기대보다 좋았나 봐요. 아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8%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고, 어디요? 신라 고려아인이 호텔이요? 호텔 신라. 아, 호텔 신라가? 예. 그래서 오늘 좀 뭐 평가들이 괜찮습니다. 한번 이게 보고서 읽어보시면 네. 내용 괜찮았던 그게 것 같고. 주식하는 사람하고 주식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 뭐죠? 신라 호텔이라고 하면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이고 주식하는 사람 호텔 신라고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호텔 신라라고 보통 안 우리가 하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호텔 신라 가자 그러냐? 신라 호텔 가자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호텔 신라. 예리했지. 네. 칭찬. 네. 그리고 오늘 KCC가 3% 정도 올라가는데 아마 독일의 그 실리콘에서 와커라고 있는데 그 회사 주가가 지난주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제 실적 나오면서. 그래서 아마 실리콘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KCC도 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주가가 오르고 있고, 요즘 이제 방산주들 좋은데 한국항공우주가 또 역시 한 3% 정도 어휴. 반등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뭐 DLNC, 조선건설도 오늘 오르고 있고요. 하나가 오늘 0.9%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효성TNC가 지난주에 좀 실적 발표했는데 향후 전망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4% 빠지고 있고, 넷마블이 마이너스 2.5% 정도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신한지주, 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뭐 DB하이텍 이런 기업들도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주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코스피는 지금 13포인트까지 좀 밀려버렸고요.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했고, 상승이 347개, 하락이 한 395개로 일단 하락이 조금 더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로 좀 넘어가면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스닥도 이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오늘 올라가는 기업은 심텍이 그 실적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심텍? 예, 심텍 네. 그 PCB 업체죠. 그래서 6% 가까이 오늘 좀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바로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한 1% 정도, 자이언트 스텝이 한 1% 오르는데 거의 지금 대부분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박셀바이오나 헬릭스미스, 뭐 대부시스터즈, 골프존, 서울반도체 각각 다 한 2% 이상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다. 8월 첫날부터. 그러니까 아니 개인 투자자들은 내부 휴가 가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열심히 파시지? 저 기관들 외국인들인가? 그러네. 외국인 네. 기관이 파네요, 지금. 아니 뭘 거의 휴가도 안 가?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은 많이 빠지진 않지만 일단 약보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한 790개 정도 되는데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 좀 많이 팔고 있고, 좀 부지런한데. 외국인들도 뭐 오늘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주식을 많이 샀는데
지난주 이제 한 이틀 정도 한 7천억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47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올랐어요.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환율이 1,300원 다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조금 부정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나요? 예, 선물도 그래서 마이너스 그런 영향도 좀 예, 있나 봐요.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이제 미국 증시 반영을 못하고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뭐 가장 좋은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 업종들이 좀 오늘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오늘 좀 출발이 괜찮습니다. 조선 기자재 괜찮네요. 예, 현대미포랑 현대중공업 오늘 메리츠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각각 2%씩 반등을 하고 있고, 관광업체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에 또 이 화석연료 투자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파이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오늘 관광업체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풍력주들도 역시 이번에 가장 수혜주들이죠, 사실. 그래서 풍력에너지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지금 뭐 미국에서 좀 뉴욕이 확진- 비상사태라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요? 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섹터, 뭐 조선 기자재, 또 폐기물 업체, 뭐 정유주 이런 섹터들이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영향을 주는 반도체가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야, 삼전.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 일단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건 AMD가 같아요. 인텔보다 시총이 높더라. AMD가요? 역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역전했던데. 인텔보다? 네. AMD 리사수? 네, 이겼어요. 올해 2월에도 한 번 이겼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랬다가 그래요? 다시 인텔이 앞서가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AMD가 그 잘 만들긴 잘 만들죠. 네. 네, CPU를. AMD 그 컴퓨터도 AMD 것이잖아요. 이게 네. 아 인텔 아니야? 원래 인텔 아, 그래? 써 있잖아요, AMD. 어디 아 이거 라데온인가? 라데온이 인텔이야. 네. 아니 인텔이 아니고 AMD. AMD. 그러네. 이건 뭐 라이젠? 예, 라이젠이 RYJ 이것도 AMD네. 예. 네. 옛날 다 인텔이었는데 그지? 그게 이제 역전된 이유 중으로 하나를 꼽는 게 인텔은 자기가 직접 다 만드는데 7나노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AMD 저 라이젠 아마 TSMC가 7나노를 만들어 준 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에서 TSMC 거야? TSMC가 다 만. AMD는 공장이 없어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약간 또 불쾌하시고. 공장이 왜 없어요.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아니 불쾌할 게 뭐 있어요? 아 이상하게 TSMC, 하청 주는 거 싫어하세요? TSMC, CATL 이런 애들 있잖아. 아. 별로 안 좋아해. 네. 네 글자 영어 이거. 참고로 저는 인텔 i7입니다. 뭔지 잘 모르시죠? 알지? i7. i7이 뭐 CPU 아니야? 맞아요. 근데 뭐 뭘더 말해? 자, i3하고 함정 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많은 거 얘기해. 자, i7이 아, 나 이겨본 게 그렇게 좋니? i7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좀 약간 안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코스닥은 좀 바이오가 오늘 좀 빠지면서 바이오? 예, 바이오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나 이쪽이 좀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매도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게임 업종도 좀 부진하고, 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직은 좀 역성장을 한다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MLCC나 뭐 스마트폰 섹터도 조금 부진하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업체들이 좀 약한 상태고, 여전히 뭐 방산이나요. 지난주 이제 미국 법안 통과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기대감 있는 뭐 친환경이나 이런 섹터들이 아직은 좀 근데 시장 그걸 주도하는 것 왜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라 막 갖다 붙인 것 같아. 그거 하면 인플레이션 방지되나? 근데 투자하면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인 것 같더라고요.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네. 경제 성장 법안 이런 거 없나?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이들이 같아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찝찝하니까 네. 야 이름이라도 이렇게 이름이라. 해봐라. 그런 것 같아. 원래 저는 BBB 법안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일단 모멘텀 있는 기업들 그 종목 장세고, 네. 지수는 좀 반도체가 확실히 약하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삼성전자가 약해서 오늘 좀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살살 올라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거. 자, 일단 뭐 시장은 일단 현재 상황 그렇게 보고요. 리포트 좀 보면서 또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이제 지난주에 통과됐거든요, 하원에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데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김양재 연구원님이 이게 호재일까 자료 하나 적었는데 일단 뭐 내용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반도체 칩 제조할 때 뭐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하고요, 세액공제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TSMC가 미국에 120억 달러 애리조나 공장 짓기로 했고 인텔은 200억 달러 규모로 오하이오 공장 2개 짓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170억 달러죠. 텍사스 공장 투자하는데 뭐 앞으로 20년 동안 11개 더 짓는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 신청서까지도 뭐 제출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장을 지을 때는 당연히 호재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이 경제성이 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 대비해서 여기서 공장 지어서 그 만드는 것보다 50% 정도가 원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 지원은 좋은데 이런 이제 생산성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약간의 좀 리스크 요인 아니냐. 이런 좀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치포 동맹 이제 결성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미 일본과 대만은 하기로 했고 아직 한국은 이제 뭐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 일단 이제 한국이 여기 참여하게 되면 치포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되고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는 호악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요게 그 뭐 되게 되면은 중국을 굉장히 좀 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네덜란드 ASML이 이제 EUV 장비뿐만 아니라 옛날 네. 장비죠. 그 DUV 장비까지도 수출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네덜란드가 말을 안 듣기도 어려운 게 이 EUV나 DUV 장비에 들어가는 그 광원이 있어요. 그게 사이머 건데 그게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수출 관리 적용해버리면 이 ASML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원천 입장, 기술을 많이 갖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EUV 장비 원천 기술이 있어도 광원을 또 활용 못하면 이게 네. 무용지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도 미국 말 안 듣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게 중국한테 엄청난 타격이죠, 어쨌든. 예,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겨냥한 그런 어떤 이제 동맹, 뭐 법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대 수요처 중국과 마찰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엔 이제 수요에 대한 좀 위축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부정적일 수는 있다. 그런 좀 내용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우리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중국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지는 않겠죠. 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낸드 생산량이 38% 하이닉스 D램 생산량의 지금 44%가 중국에 있어요. 네. 거기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거기 만약에 거기 그러면 거기는 계속 그냥 그 상태 공장 폐부를 그냥 유지해야 되네. 유지해야 예를 될 들면 것 거기서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새로 뭐 업그레이드 한다 못 하네. 못하는 거죠. 이번 법안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공정으로는 이제 설비 투자 불가능해져요. 뭐 EUV를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원래 EUV 하려고 그랬거든요. 인텔에도 그거 알고 판 거 같아. 그 인텔에 낸도 공장 샀잖아. 네, 인텔은 살아버렸죠. 네네네. 아 그게 네. 그런 전략이 있었네. 그러니까 희한했어.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네. 더 이상 중국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싹 빠져버렸지. 이때. 네. 아이고야. 힌트 준 거 아니야? 걔네들? 힌트 줘버렸네. 네. 힌트 줘버렸어요. 이런 힌트들 우리가 참 이게 좀 미리미리 그 작은 변화를 딱 우리가 눈치채면 음. 그게 이제 큰 도움으로 올 수도 있고 눈치 못 채면 그냥 늘 그렇게 이제 살듯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는 저희가 이제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 자산 배분 완전 정복 강의 오픈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오픈하잖아요. 누구지? 그 강환구, 황국이 동생. 네, 강환구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승훈 본부장. 네, 이승훈 본부장님. 그래갖고 그 무료 강의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 하잖아요. 그래?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아 근데 무료인데 또 뭘 주면은 약간 뭐 좀 의심이 가. 의심. 무료인데 왜 줘? 아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무료 강의를 저희 앱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또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예, 프로모션 그래서 삼에. 이제, 예, 프로모션 삼아서 무료 강의도 많이 좀 들으시라고. 무료로 좋은 강의도 하고 스타벅스도 하는데 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안 하는 건 조금 나는 그것도 고집이지. 좀 반칙이지. 네.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2,000분? 스타벅스 2,000분? 응. 스타벅스 분위기 안 좋은데 운조로 하지 왜 스타벅스로 했지? 아니 근데 이제 지역에 계실 때는 아. 네, 뭐 어떻게 이모티콘으로 가야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뭐라 그래? 이모티콘이라는? 기프티콘. 기프티콘. 맞아. 이모티콘은 이거 하트나 이게 이제 이모티콘이고요. 우리 콘은 다 이모티콘으로 알아. 예, 그 하여튼 2,000분 전원에게 그걸 드린다고 하니까 굳이 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모르지 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숨어 있는 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숨어 있는 거 없어.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2,000분 커피도 받아가시고 무료 강의도 앞으로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무료 강의도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료 강의 가는 것도 있겠고요. 또 무료 강의도 있을 텐데 여튼 무료 강의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께 커피도 다 드린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 그 요즘에 좀 로봇 관련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목은 개화하는 로봇 시대 꼭 봐야 하는 이제 국내 기업 7선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현재 로봇 산업이 그 산업용 로봇에서 뭐 타 산업에도 이제 활용 가능한 그 협동 로봇하고 서비스용 로봇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워낙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이제 니즈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것 같고 특히 삼성은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것도 지금 많이 개발하는 걸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이제 조금씩은 개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동안 좀 잘 안 보였는데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로봇 산업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좀 안정성이고요. 선행 조건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사물과 공간 인지, 상황 판단 이런 걸 하기 위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내리는 명령을 즉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까지 좀 갖춰야 해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좀 고도화돼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물론 이제 개화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기업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로봇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업체 위주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이 이제 감속기, 제어기, 서브 모터라고 있는데 이제 네. 감속기 같은 경우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뭐 로봇 팔 같은 거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그 이제 집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속도가 안 줄어들면 못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어기도 있고 서버 모터라고 있는데 일반 모터는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터는 그냥 모터 하나만 있는데 로봇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는 서버 모터라고 그래서 이게 엔코더 같은 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제어를 해줘요. 뭐 이만큼 움직여라. 저만큼 움직여라. 이게 모터를 조절해 주는 거죠. 해야죠. 예. 예, 그래서 명령을 따르는 모터라 그래서 이걸 서버 모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브. 예,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이 보고서에 한 7개 정도 나와 있으니까 기업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증권 들어가셔서 네. 공부하시면 좋겠고 요즘에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로봇 관련된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이제 개화하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증권의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자료 썼는데 지금 테슬라나 현대차, 포드가 좀 실적이 되게 좀 잘 나왔는데 GM은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또 거기다 폭스바겐도 요즘에 안 좋습니다. 폭스바겐은 CEO가 지금 해임돼 버렸거든요. 실적이 안 좋고. 네네. 포르쉐가 갔잖아요. 포르쉐 CEO가. 예. 네. 그래서 또 노조 관계도 좀 되게 안 좋나 봐요. 뭐 노조 관계. 승진했네 그러면? 승진이요? 포르쉐에서 폭스바겐 가면 승진 아니야? 더 큰 회사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월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있어요. 넘어가. 오늘 넘어갈 게 많네. 그거 해봐야 당신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넘어가.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배터리발 전기차 원가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OEM 시장도 좀 재편되고 있다. 이제 OEM이라는 건 자동차 제조사를 뜻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미 선도 업체인 테슬라고 후발주자 중에 좀 잘하고 있는 업체가 현대차, 포드. 이번 실적에도 그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테슬라는 LG 엔솔이 좀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 포드는 SK 온이 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전방 고객사가 이 자동차 OEM사들이니까 이들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GM의 실적 회복 여부가 향후에 LG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 회사들이 지금 GM과 지금 합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GM의 실적 여부도 좀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그 삼성 SDI가 실적 좋았는데도 주가가 좀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배터리 때문은 아니고 전동공구랑 평광필름 사업부가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알짜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좋은데 하반기 좀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됐나 봐요. 이쪽 사업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좀 이렇게 감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SDI 볼 때 배터리를 보지 사실 이쪽 사업을 보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약간 하락을 했던 거, 워낙 수익성 좋은 사업부가 좀 약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제 네네.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약간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어쨌든 배터리고, 이 김현수 연구원님도 그 내용을 좀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리포트 요 정도 네, 보면 요 될까요? 정도. 네. 자, 시장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약간 하락이었는데 코스닥은 0.1% 약간 남짓 플러스인 것 같고요. 코스피는 0.1. 많이 거의 올랐어요. 보합까지 왔어요. LG 화학이 좀 좋네요. LG 화학이 며칠 3%나 전부터 지금 시동을 올라서. 걸어버렸고. 예. LG 화학. 예. 네이버가 좀 플러스 반전했고, 네. 두 기업이 좀 오르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약간 좀 분위기는 전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있고요.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